주입니다. 우리은행이 어제 제작 배포한 달력에 북한 인공기 그림이 포함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탁상 달력마저 정권 아부에 이용하는 우리은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해당 그림은 지난 10월 통일을 주제로 초등학생들이 그린 작품 중에 수상작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남북 통일을 주제로 그리는데 그럼 양쪽 국기를 각자 그리지 성조기를 그립니까? 국기 관련 성명을 내려면 초등학생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이 박근혜 석방하고 이재용 힘내라며 성조기 흔드는 걸 두고 내야죠. 박근혜 석방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벌 총수도 응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성조기가 왜 나옵니까? 성조기 흔드는 그분들 자유한국당 지지자 아닙니까? 아이들 교육에 정말 안 좋은 건 통일을 주제로 남북한기를 그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국기를 들고 나와서 탄핵된 자기 나라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죠. 자유한국당은 그 행위를 초등학생들에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 보수는 무슨 일만 생기면 미국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서 저러는 거다. 이럴 건가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초등학생들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네. 김은지입니다. 네. 이 달력 보셨어요? 네, 저 방금 봤는데요. 네. 어린아이가 그린 하나의 그림 안에 있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데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나무를 그려놓고 나무 통일나무라고 가지에, 되어 있네요. 나무 가지에다가 태극기하고 인공기를 각각 그린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 얘기하고 나서 초등학교에서 통일 그림 대회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이거를 문제 삼는 게 저는 신기합니다. 신기한데, 아이들이 정말 신기할 거는 이게 성조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미국 정당이 아니고, 이재용 부의장이 미국 사람도 아닌데, 왜 성조기를 들고 있어요? 이러면 대답해 줄 말이 없어요, 말이. 예. 네,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텍스트보다는요,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면 그 의미가 확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명 들으면 초등학생들이 막 인공기 들고 흔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림은 정말 초등학생들이 그냥 통일나무에다가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길을 그려놓은 건데, 그걸 또, 1월 1일부터, 예,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또 전혀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예. 네, 신년사였습니다.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평창올림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표단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당국자 회담까지 제안했습니다. 실무 조율을 위한 당국자 회담이 열릴 경우에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에 2년 동안 끊겼던 남북 대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목소리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에 어제 이 김정은 위원장 목소리가 나갔는데 굉장히 색다릅니다. 예, 직접 들어보니까. 이 제안을 두고 이제 보수정당에서는 화전 양면, 그러니까 평화를 얘기하면서, 전쟁을 준비한다. 이런 전략에 불과하다. 이런 논평을 냈죠. 이를 두고 이제 언론도 이제 이게 평화 메시지인지, 화전 양면 전략인지 두고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논평을 했던데, 하나만 한 논평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데, 국제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자기 무기를 다 버리고, 무조건 상대로 수용하는 경우는 패전 항복 문서에 서명할 때밖에 없어요. 예. 평창에 가겠으니까 핵은 포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화전 양면 전략이라고 보수 정당에서는 평가 잘하는 게 당연하죠. 예. 그건 북한을 소재로 먹고 사는 곳이니까. 근데 언론도, 이게 이제 화전 양면 전략인지 아니면 평화의 메시지인지 두고 봐야 한다. 이런, 이게 무슨 논평도 아니고 하나만 하는 소리예요. 예. 언론도 지난 10년간 종북 이게 소리를 겪으면서 이 종북 소리 듣는 데 대한 공포를 내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올림픽을 거론한 자체가 처음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 그러면은 북한이 투트랙을 쓰든 쓰리트랙을 쓰든 우리한테 유리한 트랙으로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뭐 이런 어떻게 새로운 국면을 만들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새로운 문이 열린 상황이니까요. 언론도 뭐 핵 문제는 요지부동이라든지 화전 양면 전략일 수도 있다든지 뭐 이런 하나만한 소리예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를 굳이 언론에서 봐야 할 이유가 없는데. 여하간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기계적 균형을 잡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평화적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또는 동시에 전쟁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예. 뉴스 아니잖아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뉴스가 아니고, 어쨌든 참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게 뉴스입니다. 그러면 그 뉴스에 대한 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기계적인 보도밖에 없어요. 자,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아직까지 뚜렷한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아닌데요. 신년사와 관련해서 송년 파티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일단 지켜보겠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썩 반가운 제안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근 이란에서 소요가 있잖아요. 예. 소위 서방의 경제 제재 때문에 네, 이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예, 있습니다. 물가 상승하고 그래서 이란에 소요가 있거든요. 트럼프가 신나서 그 트윗하고 있어요. 예, 바라면서. 북한도 이렇게 이제 내부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막 그래야 본인이 했던 바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큰 기침이 얘기치 않게. 근데 멀쩡하게 이렇게 평창 참여하고 이러면은 본인이 했던 어떤 제재나 압박 혹은 작년 내내 얘기했던 게 실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현이 잘.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는요, 6시간 40분 만에 환영 입장 내면서 이 환영 입장은 한미 간 협의를 거친 내용이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협의는 거쳤겠죠. 그렇다고, 싫다고 말할 수는 없는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반갑다고 화가하지 않고 지켜보자고 한 거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거죠.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메시지는 그렇고요.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 이 서양 언론에서는 북한이 화해의 손짓을 했다라면서 한국 정부의 대화를 요구했다라는 제목을 달아서 신년사를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 언론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자세히 전하면서 한국이 제안했던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고요.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대화와 또 이 핵 관련된 위협 비중들도 같이 다뤘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남북 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예.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불투명했으면 좋겠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면 북한 선수단이 만약에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라인업을 짜졌을 텐데. 네, 그렇죠. 북한 피겨 간판인 염대옥과 김주식조가 올림픽 출전권 따고도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평창에 나올 수 없는데요. 하지만 IOC가 특별 조치를 하면 가능합니다. 와일드카드 받으면 메달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IOC 같은 경우에도 이제까지 와일드카드 제공 조건으로 북한을 설득해왔기 때문에 참가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IOC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이죠. 이게 올림픽을 왜 합니까? 올림픽 이야기할 때 가장 앞에 평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올림픽이 그냥 선수들 경쟁해가지고 메달 따는 거 구경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물론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말씀처럼 편성이 다 짜여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단체전은 몇 개 조로 편성이 됐을 테니까 거기 한 팀이 더 들어가면은 예선전을 치를 수가 없겠네요. 예, 일정이 안 나와서. 그럼 남북 단일팀 이런 거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 짧은 시간에 가능하려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국방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아랍에미리트와 비밀리에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이 협정은 양국 군대가 전시와 평시에 물자 용역을 지원하는 협정인데요. 2011년 아랍에미리트의 아크 부대를 파병한 데 이어서 군수 물자까지 지원하는 협정을 2013년 추가로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유사시 아크 부대가 중동 지역 분쟁에 자동 개입해야 할 위험을 떠안게 됐다라고요. 이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UAE는 MB, 비리 관련인 줄 알고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격하게 매일매일,
성명도 내고, 그랬었는데, 이게 점점 알고 보니까 이게 군사 문제인 것 같고, 그것만인지는 모르겠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갈등, 이게 오히려 부각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맺었던 이 UAE 원전, 관련해서 자기들 성과가 아니다 보니까 홀대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UAE 고위 관계자가 방한을 했는데 MB와 어쨌든 협정을 맺은 건 MB니까 MB와 미팅을 요청했는데도 MB 대신에 자신을 만나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총리 정도 만나고 가라고 그래서 당시 그냥 가버렸다 이런 얘기 제가 며칠 전에 잠깐 들었었는데 언론에도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예,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그와 관련된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수 정권끼리의 문제. 예, 그리고 게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명박 정부 UAE 관련한 리베이트 문제. 예, 이런 것도 불거져 나오고. 이게 자유한국당의 대형 자살골이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MB 역시, 이건 저희 추정입니다. 예, 이거는 보도, 어디 된 게 아니라 저희 추정인데, MB 바레인에 가서 뭔가 하고 오지 않았나. 왜냐면 요 시점을 앞뒤로 해서 UAE 쪽에서의 항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MB 역시 그 원전 관련해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줄 알고,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왕실의 리베이트를 건드리려고 한다든지 UAE 가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닐까. 뭔가 이간질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하는 바인데 어쨌든 그렇게 촉발된 UAE가 결국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관련 문제들을 마구 드러내고 있어요. 예. 네, 그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특사로 간 것에 대해서 내가 말 안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죠. 본인에게.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네, 그러고 나서요. 측근들과 신년 할애식 가지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하면 폭로여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요. 이면 계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없다라고 짧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원래 아니다 없다가 특이해요. 네. BBK도 관련이 없었고 다스도 자기 게 아니고 없다 아니면 아닌데 여간 이 문제 UAE 관련해서는 아마 그 칼둔이던가요? 예. 네, 칼둔 행정청장입니다. 네, 그 양반이 입국하면 웬만한 건 오해는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부에서는. 예, 청와대는 그런 입장인데요. 지금 중앙일보에 따르면 칼둔 청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의혹을 풀 키맨인데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인사들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고 홀대를 당해서 관계가 좋지 않았다. 갑자기 근데 이 정부를 탓했던 자유한국당이 머쓱해졌고, 예. 칼둔은 참고로 맨체스터 시티 축구팀이죠. 예, 회장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죠, 그러면요. 이 회장이라는 말은 구단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가요? 구단주는 예, 예. 만수르입니다. 만수르. 그 유명한. 예. 만수르의 장남이 또 얼마 전에 입국에서 한국 가수에게 구애를 했다. 이런 보도도 꼽사리로 나왔었죠. 재미있는 집안입니다. 당사자가 부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어쨌든 예.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칼둔 청장이 맨체스터시티 회장인데 구단주는 만수르. 예. 이 양반이 오면 뭐 오해가 풀릴 것이다 얘기하고 있으니 좀 두고 보죠.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2016년 개성공단 정명 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갑자기 내린 결정이라고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밝힌 바인데요. 개성공단 중단 이후에 작성됐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내부 문건이 나왔습니다. JTBC 보도인데 2016년 2월 17일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가 담긴 문건입니다. 이것들을 보면요. 개성공단 기업협회장의 과거 야당 활동을 문제 삼으면서 공단 재개 여론을 관리하라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당시 지시 중단에는 그동안 입주기업이 돈 많이 벌었다는 점을 홍보하라면서 이러한 공단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확산시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미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라인업을 짜뒀을 텐데. 네, 그렇죠. 북한 피겨 간판인 염대옥과 김주식조가 올림픽 출전권 따고도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평창에 나올 수 없는데요. 하지만 IOC가 특별 조치를 하면 가능합니다. 와일드카드 받으면 메달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IOC 같은 경우에도 이제까지 와일드카드 제공 조건으로 북한을 설득해왔기 때문에 참가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IOC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이죠. 이게 올림픽을 왜 합니까? 올림픽 이야기할 때 가장 앞에 평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그냥 선수들 경쟁해가지고 메달 따는 거 구경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물론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말씀처럼 편성이 다 짜여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단체전은 몇 개 조로 편성이 됐을 테니까 거기 한 팀이 더 들어가면은 예선전을 치를 수가 없겠네요. 예, 일정이 안 나와서. 그럼 남북 단일팀 이런 거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 짧은 시간에 가능하려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국방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아랍에미리트와 비밀리에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이 협정은 양국 군대가 전시와 평시에 물자와 용역을 지원하는 협정인데요. 2011년 아랍에미리트의 아크 부대를 파병한 데 이어서 군수 물자까지 지원하는 협정을 2013년 추가로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유사시 아크 부대가 중동 지역 분쟁에 자동 개입해야 할 위험을 떠안게 됐다라고요. 이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UAE는 MB 비리 관련인 줄 알고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격하게 매일매일 성명도 내고 그랬었는데 이게 점점 알고 보니까 이게 군사 문제인 것 같고 그것만인지는 모르겠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갈등 이게 오히려 부각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맺었던 이 UAE 원전 관련해서 자기들 성과가 아니다 보니까 홀대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UAE 고위 관계자가 방한을 했는데 MB와 어쨌든 협정을 맺은 건 MB니까 MB와 미팅을 요청했는데도 MB 대신에 없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를 굳이 언론에서 봐야 할 이유가 없는데. 여하튼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기계적 균형을 잡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평화적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또는 동시에 전쟁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예. 뉴스 아니잖아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뉴스가 아니고, 어쨌든 참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게 뉴스입니다. 그러면 그 뉴스에 대한 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기계적인 보도밖에 없어요. 자,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아직까지 뚜렷한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아닌데요. 신년사와 관련해서 송년 파티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일단 지켜보겠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썩 반가운 제안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 이란에서 소요가 있잖아요. 예. 그 소위 서방의 경제 제재 때문에 네, 이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물가 상승하고 그래서 이란에 소요가 있거든요. 트럼프가 신나서 그 트윗하고 있어요. 예, 바라면서 북한도 이렇게 이제 내부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막 그래야 본인이 했던 바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큰 기침이 얘기치 않게. 근데 멀쩡하게 이렇게 평창 참여하고 이러면은 본인이 했던 어떤 제재나 압박 혹은 작년 내내 얘기했던 게 실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현이 잘.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는요, 6시간 40분 만에 환영 입장 내면서 이 환영 입장은 한미 간 협의를 거친 내용이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협의는 거쳤겠죠. 그렇다고, 싫다고 말할 수는 없는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반갑다고 화가하지 않고 지켜보자고 하는 거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거죠.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메시지는 그렇고요.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 이 서양 언론에서는 북한이 화해의 손짓을 했다라면서 한국 정부에 대화를 요구했다라는 제목을 달아서 신년사를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 언론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자세히 전하면서 한국이 제안했던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고요.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대화와 또 이 핵 관련된 위협 비중들도 같이 다뤘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남북 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예.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불투명했으면 좋겠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면 북한 선수단이 만약에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만나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총리 정도 만나고 가라고. 그래서, 당시 그냥 가버렸다. 이런 얘기 제가 며칠 전에 잠깐 들었었는데, 언론에도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예,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그와 관련된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수 정권끼리의 문제. 예, 그리고 게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명박 정부 UA 관련한 리베이트 문제. 예, 이런 것도 불거져 나오고. 이게 자유한국당의 대형 자살골이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MB 역시, 이건 저희 추정입니다. 예, 이거는 보도, 어디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추정인데, MB 바레인에 가서 뭔가 하고 오지 않았나. 왜냐면 요 시점을 앞뒤로 해서 UAE 쪽에서의 항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MB 역시 그 원전 관련해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줄 알고,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왕실의 리베이트를 건드리려고 한다든지, UAE 가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닐까. 뭔가 이간질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하는 바인데 어쨌든 그렇게 촉발된 UAE가 결국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관련 문제들을 마구 드러내고 있어요. 예. 네, 그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특사로 간 것에 대해서 내가 말 안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죠. 본인에게.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네, 그러고 나서요. 측근들과 신년 할애식 가지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하면 폭로여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요. 이면 계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없다라고 짧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래 아니다 없다가 특이해요. 네. BBK도 관련이 없었고 다스도 자기 게 아니고 없다 아니면 아닌데 여하간 이 문제 UAE 관련해서는 아마 그 칼둔이던가요? 예. 네, 칼둔 행정청장입니다. 네, 그 양반이 입국하면 웬만한 건 오해는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부에서는. 네, 청와대는 그런 입장인데요. 지금 중앙일보에 따르면 칼둔 청장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의혹을 풀 키맨인데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인사들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일. 그걸 또 1월 1일부터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또 전혀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예. 네, 신년사 냈습니다.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평창올림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표단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당국자 회담까지 제안했습니다. 실무 조율을 위한 당국자 회담이 열릴 경우에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에 2년 동안 끊겼던 남북 대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목소리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에 어제 이 김정은 위원장 목소리가 나갔는데 굉장히 색다릅니다. 예, 직접 들어보니까. 이 제안을 두고 이제 보수정당에서는 화전 양면, 그러니까 평화를 얘기하면서, 전쟁을 준비한다. 이런 전략에 불과하다. 이런 논평을 냈죠. 이를 두고 이제 언론도 이제 이게 평화 메시지인지, 화전 양면 전략인지 두고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논평을 했던데, 하나만 하는 논평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데, 국제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자기 무기를 다 버리고,
무조건 상대로 수용하는 경우는 패전 항복 문서에 서명할 때밖에 없어요. 예. 평창에 가겠으니까 핵은 포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화전 양면 전략이라고 보수 정당에서는 평가 잘하는 게 당연하죠. 예. 그건 북한을 소재로 먹고 사는 곳이니까. 근데 언론도 이게 이제 화전 양면 전략인지 아니면 평화의 메시지인지 두고 봐야 한다. 이런, 이게 무슨 논평도 아니고 하나만 하는 소리예요. 예. 언론도 지난 10년간 종북 이게 소리를 겪으면서 이 종북 소리 듣는 데 대한 공포를 내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올림픽을 거론한 자체가 처음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 그러면은 북한이 투트랙을 쓰든 쓰리트랙을 쓰든 우리한테 유리한 트랙으로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뭐 이런 어떻게 새로운 국면을 만들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새로운 문이 열린 상황이니까요. 언론도 뭐 핵 문제는 요지부동이라든지 하면 화전 양면 전략일 수도 있다든지 뭐 이런 하나만 한 소리예요. 정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은행이 어제 제작 배포한 달력에 북한 인공기 그림이 포함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탁상 달력마저 정권 아부에 이용하는 우리은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해당 그림은 지난 10월 통일을 주제로 초등학생들이 그린 작품 중에 수상작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남북 통일을 주제로 그리는데 그럼 양쪽 국기를 각자 그리지 성조기를 그립니까? 국기 관련 성명을 내려면 초등학생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이 박근혜 석방하고 이재용 힘내라며 성조기 흔드는 걸 두고 내야죠. 박근혜 석방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벌 총수도 응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성조기가 왜 나옵니까? 성조기 흔드는 그분들 자유한국당 지지자 아닙니까? 아이들 교육에 정말 안 좋은 건 통일을 주제로 남북한 길을 그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국기를 들고 나와서 탄핵된 자기 나라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죠. 자유한국당은 그 행위를 초등학생들에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 보수는 무슨 일만 생기면 미국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서 저러는 거다. 이럴 건가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초등학생들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네. 김은지입니다. 네. 이 달력 보셨어요? 네, 저 방금 봤는데요. 네. 어린아이가 그린 하나의 그림 안에 있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데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나무를 그려놓고 그래서 나무 가지에 통일나무라고 되어 있네요. 나무 가지에다가 태극기하고 인공기를 각각 그린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 얘기하고 나서 초등학교에서 통일 그림 대회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이거를 문제 삼는 게 저는 신기합니다. 신기한데 아이들이 정말 신기할 거는 이게 성조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미국 정당이 아니고 이재용 부의장이 미국 사람도 아닌데 왜 성조기를 들고 있어요? 이러면 대답해 줄 말이 없어요. 말이. 예. 네, 자, 그림을 그러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텍스트보다는요.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면 그 의미가 확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명 들으면 초등학생들이 막 인공기 들고 흔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림은 정말 초등학생들이 그냥 통일 나무에다가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길을 그려놓은 건데.